가면 여기 와서 오늘 심하게 여기 와봤었어? 아우 많이 왔지. 우리는 저거 안 태워주나? 너무 힘드시니까 다녀가신 분들이 산행일기를 쓰시는데 금악산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기 힘든 산이에요. 그렇지만 올라가면서 매바위, 치마바위, 정승바위 등 많은 아름다운 바위들과 우람한 웅장한 아름다운 나무들과 어우러져 있는 장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산 중턱에는 강원도 문화재 자료 33호인 마해석불과 부도석재가 있어서 여기서 휴식하다 다시 몽골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지금 와 있는 개체 중에 두루미는 아직 11월 초에 오고요. 지금 와 있는 것은 다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가 지금 한 5, 600여 마리가 계속 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사실 계속 매일 제두루미들이 우리 천원평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가 되면은 한 2,500마리까지 이제 제두루미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서서히 일본 규슈 이즈미 지역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겨울을 나는 우리 제두루미 개체수는 한 1,500마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1월 초가 되면은 두루미들이 다시 서서히 오기 시작했고, 여기서 12월 말이나 1월 달에 관찰해 보면은 거의 한 1,000마리 정도의 두루미가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고, 또 사실 두루미는 남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작용해서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여기서 보면은 경기 개발연구원이나 환경개발연구원인데 보고서를 보면은 강력 보고서를 이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가 없는지 통계를 우리가 요즘에 각 방송사들 DMZ 자켓집으로 많이 들어가던데 우리는 지금 아직 손대고 있는 건 없어요. 올해 4월 20일 날. 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여기 사녀부터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준비되겠습니다. 앉을 거야? 저쪽 벌판에 또저 벌판이 뭐야? 시커먼데. 맛보고 있어, 바로 그냥 마주보고 있어. 그래서 마주보고 가까운 데는 한 400m 됐어요. 그래서 먹을 거 주고받고 해도 되겠네.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제 이 휴전선 어떤 첫째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일하다가 막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많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보이니까 넘어가라고 경고 방송을 하고. 근데 지금은 총격전에 이런 건 없는데 옛날에는 말하고 안 넘어가면 막 경고 사올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건 없죠. 가까운 산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숲을 지역이 거의 60년, 50년 넘게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매년 불을 놔는데 몇 년 전부터 서로 불을 넣지 말고 그래가지고 불을 안 넣는데 그래도 이제 불이 나요. 왜냐하면 저 봄이내는 저 북한에서 제 산에다 개간해요. 일부러 불 다 나요. 불 질러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여기 일부러 불 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불 넣지 않고 불을 안 넣는데 저기 이제 밭에다 개간한다고 바람이. 요거는 김일성 고지라고 그래갖고 고암산이에요. 저기야 고암산이고, 여기 안에 있는 건 우리 집이고요. 네, 우리 집이에요. 여기랑 요쪽에 오른쪽에 산에 있는 거랑 우리 집이에요. 그 GP에서 연결된 예, 게 지금 요 맞은판에 있는 집비는 북한의 집이고. 이건 북한 예, 북한의 집. 이거는 우리 건데. 예. 그럼 이게 분계선 이게 그럼 군사분계선 요 가운데 요 앞에 지금 요저 가고 철원에 쌓였어요. 그래서 철원의 한탄강은 11지층을 볼 수 있지만 문산 파주 쪽 가면은 한 3지층 정도밖에는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화산 폭발은 저곳에서 일어났지만 그 점성부가 쌓이지 못했어요. 철원 평야의 18원 열목을 모두 메우면서 쌓였습니다. 그래서 철원 드넓은 평야를 만들었고요. 또한 이 산들이 낮게 낮게 된 것도 그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런 걸 전문용어로 스테토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이렇게 나즈마케 구름으로 이렇게 생긴 저 산이 바로 백마고지예요. 저 고지도 395m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 아시죠?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밤낮으로 전투가 이뤄져서 12번의 공방전 끝에 24
이번에 주인이 바뀐 곳이 아유 저기 혹시나 보면 어떡하냐. 우리는 안전 모습 날아가는 모습 다 봤는데 이제 어떡하냐. 아니 여기 논은 한 논 가득 있었거든요. 그 지금 저리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저기 날아가 버려. 편대 일개 편대로 막 날아가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북해도에 가면 두루미가 있고 남쪽에 이즈미 지역에 가면은 흑두루미하고 제두루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철원은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어린 두루미의 그 가택 먹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동 경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두루미요. 지금 여기 이런 곳이 다 저기 세기러기 그리고 황홀이 한 마리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순환 선생님도 오셨고 또 최병환 선생님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청을 했습니다. 사회를 보겠다고. 돈을 뭐 이렇게 개런티는 없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저희 맛있게 먹었죠. 쌀 이꼬르 이유식입니다. 예. 여러분 머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DMZ는 안보 관광보다는 평화 관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철원에 오면 두루미가 북한을 싫어해서 남쪽에 와서 먹이를 먹는다라고 해설사가 있거든요. 미래 통일 한국의 버스 역사와 미래 도시 철원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 미래 통일 한국의 철원 아마도 즉시 공인국도의 발전지들이 X축의 중앙지대 철원 하늘이 내려준 풍성한 자연 환경 철원의 건강한 사람들의 재밌는 문화는 빛나는 반만년 역사 속의 무신자 철원을 꽃피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뿌리로 삼고 희망으로 올리는 빛이 꿈을 결실로 만들어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철원 동일한국의 중심에 올렸습니다만은 이 댐으로 막으로 인해서 앞에도 되게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오늘 행사가 환경 생태 녹색 관련 초과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분남 여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우리 축제로 초대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달리 들 수 있다 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 대한 여기서 그 야영객들이 6명이 와서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수령 지나치게 수위 측정하고 아니면은 군대랑 민가의 그런
협조 체제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이번 저기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이 분담댐이 7,160만 톤의 그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 만수위를 담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그 휴전선 쪽에 필승교라고 있습니다. 그 필승교에 휴전선까지 물이 차게끔 조절을 한 거예요. 역으로. 근데 이 댐 위에 왜 댐을 만들게 됐냐 하면은 4월 5일 댐이라고 북한 쪽에 임직한 그 지류에다가 본류에다가 4월 5일 댐이 3,500만 톤 규모의 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0만 톤 4개면은 1억 4천이죠. 거기다가 2호 댐하고 3호 댐 사이에 약 4억 톤 가량의 한강댐이 있어요. 한강댐이 4억 톤짜리가 물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홍수를 조절하겠다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4억 톤에 7천만 톤이면 홍수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저기 하다가 일시적으로다가 그 하류 쪽의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홍수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아까 문제가 되는 거는 중요한 건 여기다 물을 가둔다는 겁니다. 이게 홍수 조절용 댐이면은 홍수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게 저기 맞는 거지. 말로는 홍수 조절용이라고 하면서 물을 가둔다는 자체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북한의 저기도 모르지만은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담수하겠다는 건 사실 상식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 5월달까지 그거 몇 개월이죠? 10월부터 5월이면 거의 8개월가량을 연중 물을 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 5일이면 일단 이 안에는 여우리 위에가 2군데가 크게 있는데 두루미가 잠을 자는 서식지로 이용하는 데인데 거기가 2개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 몽골 쪽에서 두루미가 시베리아 쪽에서 오는 이유가 여기는 겨울에도 얼지 않은 여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철원에도 두루미가 많이 오죠. 온천같이 샘통에서 솟아는 물을 먹기 위해서 물 말고도 여러 가지 잡식성이니까 뭐 다슬기도 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감수를 하게 되면 전체가 얼어버리게 되죠. 여기 이쪽 날씨가 춥거든요. 근데 지금도 수량공사에서는 아마 제 얘기를 나중엔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루미 얘기도 안 꺼냈다가 문제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두루미의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먹이 주는 행사를 한 2년 정도 먹이를 주고 있어요. 물론 먹이는 공급할지 모르겠지만은 잠자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얼지 않게 만들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충족을 못 시키고 먹이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하천을 진짜 우리 편의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함수된 지역이면 이게 어느 정도 스몰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있는 데 있죠 지금에 화이트 공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용역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다가 옛날 그 집터 자리가 발견됐던 데입니다. 얘가.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또 발굴하다 보니까 철기 시대 그런 뭐 문화가 유적지가 2군데가 발견되는데 나중에 그 당황했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니까 물만 안 가두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물은 가둬야 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후에 보존을 나중에 저기 하더라도 모래로 다시 덮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그렇게 발굴하고 보존하는 거 있습니까? 물을 가두지 않게 하는 게 마찬가지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승인을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쪽 지역은 전략적으로도 무지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선이 많고 이 강을 경계로다가 전략적인 그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런 지점의 그 생태계가 좋다는 거죠. 두루미도 그런 데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임진강이 저기 보이듯이 좀 깊은 지역이 많은데 여울이 있는 지역은 우리 발목보다 좀 높은 데만 지나가도 걸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몇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놔두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빙해호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옆으로 다 이렇게 사선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발목보다 좀 깊은 정도만 지나가면 무릎 이하로다가 건널 수 있는, 그게 예를 들면은 적과에 마주치는 그 전략적인 요초고 지금도 초소가 있습니다. 문화유적도 그런 부분에 많이 있고요. 연천군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고구려성이 3군데가 있다고 했죠. 고구려의 유적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 데가 전략적인 데인데 다른 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두루미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얼지 않고 철새들이 거의 일치를 해요. 생태적인 부분하고.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그렇게 발굴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도 아까 여기 밑에 식당들이 좀 있는데 댐이 일단 하게 되면 밑에 쪽에는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옹벽을 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계속했었는데도 무시를 하다가 올 여름 장마 때 수문을 좀 개방하니까 너울성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게 깎여가지고 이 집이 이렇게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에서 나중에 부랴부랴 저기로다가 임시 흙으로다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엄청난 규모의 댐 공사를 하면서 우리 상식 이하의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수용을 하기로 했죠. 국토해양부까지 와갖고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보니까 묵살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제인폭포 오셨죠? 제인폭포 와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 제인폭포는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탄항 댐으로 인해서 얘기하는데 한탄항 댐은 약 3억만 톤 정도 되는 1,000만 톤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담수 안 해요. 똑같은 건데 그건 담수 안 하고 저기만 합니다. 여기 홍수 때만. 그렇지만 며칠이라도 하면은 이 주상절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수량 공사가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 공사를 하면서 가배수로를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1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물막이를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해 때 물이 못 빠져나가가지고 제인폭포 아까 그 넓이 18.4m인데 15m가량이 물이 다 찼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예측도 못하고 상식 이하의 그 수량공사에서 연천군에 한탄항댐하고 군남댐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인폭포는 주상절리이기 때문에 요 육각기둥 형태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얼었다가 해빙기에 꽝 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폭포를 대개 가보면은 철원이나 연천 쪽에 폭포 안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이 고여 있던 부분에 계속 무너지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주에서도 주상절리를 적벽 있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아름답고 한 건 상류 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되면은 그 주상절리조차도 앞으로 저기 이용을 못하게 되고 제인폭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기서. 이쪽에 아니 우리 그대로 세워야 돼. 빨리. 빨리 같이.